나라살림 다이슈, 나라살림연구소 정다연입니다. 오늘은 김유리 연구팀장님과 함께 특별교부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저 오늘 특별교부세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특별교부세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지자체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세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연말이나 연초나 그리고 이제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얼마를 이 지역에 확보했다, 올해 얼마를 확보했다, 그런 것들, 아니면 국회의원의 그 의정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거나 보신다고 하면 그때에도 아마 그 특별교부세 얼마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특별교부세라는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일단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재정력이 모두 다르잖아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자체들 간에,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서비스, 행정 서비스까지도 격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는 것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방교부세 중에서 한 부분이 특별교부세고요. 그 특별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 중에서 한 3%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원이 얼마냐 하면 2021년에 이제 작년에 나갔던 것들을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이제 총 정리를 해서 보면요. 그거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전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방교부세라는 게 이제 큰 타이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부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하위 단위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에 교부되는 금액. 인데 그럼 특별교부세로 지자체가 받은 금액은 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가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보통교부세와 이제 특별교부세가 크게 나뉘어지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받는 돈은 사용해야 되는 용처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현수막에 내걸려 있으면 올해 우리 지역에서 특별교부세 얼마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세세한 내역별로 그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 이거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네.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사례가 뭐였었냐면, 특별교부세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는 일단 한 해 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행안부가 되겠죠? 행안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 지자체별로 우리는 이런 사업에 얼마의 사업을 신청을 한다라는 것들이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행안부로 쭉 모아지고, 그리고 요거를 행안부에서 설정을 하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과정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의심들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행안부가 선정하는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자기 지역에 그런 교부세 같은 이제 재원들을 끌어오는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까 현수막에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붙는 현수막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울시에 이제 구에 있는 예산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였었어요. 이 특별교부세라는 게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A 사업을 하기에는
특별교부세만으로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자체 재원을 여기다가 같이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도로를 하나 건설하기로 했어. 근데 그 도로에 드는 사업의 총 비용이 한 20억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행안부에서 내려줄 수 있는 그 특별교부세가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네네. 15억은 예산팀이 이제 자체 재원에서 네. 이 사업에다가 마련해야 되는 네, 마련을 해줘야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팀장은 우리는 그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다른 도로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네네. 우리 구에 지금 거기에 붙일 돈이 없다라거나 뭐 다양한 이유. 그래서 그 다양한 이유들로 반대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실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네. 명확하게 말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이게 국가협력사업인지, 그리고 재난안전사업인지,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딱 들어도 아시겠죠? 국가협력사업 수요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그리고 재난안전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중부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요. 그럴 때 홍수나 뭐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 그럴 때에 내려주는 예산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역 현안 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 현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넣어도 사실은 크게 그거에 대한 규정이 조금 러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넣어도 되는데, 이 예산팀장은 알았던 거죠. 이거를 신청했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었던 그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특교 사업이 아니라고 했던 건 사실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한 해에 뭐 어느 정도가 되나요? 뭐 또는 어떤 지자체가 또 많이 가져가는지도 알 수 있나요? 네. 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행안부가 자기 쌈짓돈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국회의원들 관리하게 쓴다는 외부의 의심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16년부터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의 교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그 특별교부세 교부한 내역을 지자체별로 다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보면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교부했던 거를 정리를 해서 올해 3월 정도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광역 본청과 그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나뉘어 보면,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상북도 본청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교부액으로는 한 353억 정도, 그리고 교부 건수는 한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한 226곳 정도에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상남도 어딜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갑자기? 226곳 중에서 하나 픽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는데 매칭할 돈이 없어서 힘든 지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자치단체에 있는 재원을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몇 군데 이렇게 자치단체를 봤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교부받은 사업들을 보면 그 교부받은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업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교부받은 사업들보다는 사업액이 더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매칭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큰. 근데 이런 사업이 사실 한두 개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겠는데, 그 해당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예산팀이다 어디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주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교부세 중에서 또 재난안전수요 교부세를 따로 이제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네. 주로 어디로 많이 지출이 되나요? 그 재난안전교부세 관련하면 딱 드는 게 일단은 이거는 명확하게 어디에 써야 되겠구나라는 목적이 보이시잖아요. 네네. 재난안전 쪽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됐었던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한 2020년부터 이슈가 됐었던 재난안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죠. 네. 저희가 2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21년이 2년 차였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 아마 검사를 받으러 가셨던 임시선별검사소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 여름에 춥다, 여름에 덥다, 그리고 겨울에 춥다, 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이걸 처음에 할 때에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수요들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특별교부세 재난안전 수요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모두 다 이제 보내는 그런 수요들이 있고요. 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뭐 접종 배지를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역비, 뭐 재택 치료할 때 이송비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이런 되게 많은 부분들이 여기 이 특별교부세 재난안전 수요에서 나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촬영이 8월 중순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서울 그리고 중부지방 이 아래쪽으로도 또 계속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가 나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수해가 났을 때도 재난안전 수요 교부세가 돌아가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재난안전 수요가 전체 특별교부세 한 50%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재난에 많이 가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한 8번째 정도 많이 나가는 사업에 침수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호우라는 키워드도 한 12번째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도 많이 나가고요. 이런 사업들에 그리고 뭐 하천 정비, 하천 관리 시스템이나 뭐 하수 시설, 하천 정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아마 이번에 있었던 홍수 뭐 이런 것들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조금 놀랐었던 게 그 하천마다 강이 범람한다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막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 차단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차단 장치를 자동으로 하는 걸 이번 사업들에서 2021년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차단 시설을 그러면 그 전에 자동이 아니었겠구나. 그러면 일일이 사람이 가서 그 차단기를 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라는 게 그걸 일일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이게 제가 한 3월인가 4월 그때쯤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 되는구나 이제 전국에 점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봤을 때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안양에서 거기는 이제 제방 뚝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구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그 행정관리소, 행정시설들마다 그거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지금 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차단시설을 차단해라 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돌면서 거기 한 군데를 빠뜨린 거죠. 네. 그래서 강이 범람을 하고 물이 넘쳐서 아파트 지하와 1층이 침수되고 정전이 되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 수요나 뭐 이런 것들로 직접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특별하다는 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써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난안전 수요를 보면서 들었었던 게 사실 아까 키워드별로 어느 사업에 많이 가는지 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가는 게 CCTV였었어요. CCTV를 네. 여전히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특별히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게 여전히 특별한 재난안전 사업인가 아니면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런 의문들이 드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지역별로는 지역 현안 수요에서 그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 사업이 정말 특별하게 시급하게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사업인가? 라고 한 번쯤 의심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김유리 연구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뉴스레터 구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